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SK엔크린 대 킥스의 준플레이오프 3차전 시작합니다. 홍민표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펼쳐진 2차전 정말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 했습니다. 네, 정말 바둑리그 최대 라이벌 팀 정유사 더비다운 그런 좀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왔는데 네. 사실 SK엔크린 입장에서는 정말 99% 포기를 하고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극적인 역전극이 나왔고 그 주인공은 이영구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기세를 또 이어가서 박민기 선수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상대인 윤준선 선수까지 꺾어주면서 정말 기가 막히게 3차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자 2차전은 두 팀의 희비가 엇갈렸던 한 판이었습니다. 먼저 포스트 시즌 일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킥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화성시 코리오에게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아주 기세 좋게 진출을 했습니다. 킥스 대 SK엔크린의 준플레이오프 1차전 11월 3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 휴식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 굉장히 지쳤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이어서 1차전까지 킥스의 기세가 아주 상당했어요. 3대1로 1차전을 승리 거두고 2차전도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정말 킥스의 기세를 막기가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3국부터의 반전을 이뤄낸 SK엔크린이 오늘 3차전까지 이끌었습니다. 네, 3차전을 가져가는 팀은 포스코 캠텍과 플레이오프를 펼칩니다. 자, 정규 시즌에서는 어떤 성적을 거두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반기에서는 킥스 3대2 승리, 후반기에서는 SK엔크린이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1대1 스코어를 만들어냈네요. 네, 재미있는 것은 초반 2연패를 당한 팀이 3대1로 뒤집는 그런 좀 역전극이 연출되었는데요. 네. 그 역전극이 또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또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두 팀은 정말 끝까지 서로 방심할 수 없는 그런 라이벌 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징크스가 끊길 듯 다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3차전 오더 확인하겠습니다. 1국 장고대구 홍기표 선수, 한은규 선수가 출격했습니다. 두 퓨처스 리거가 등장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었어요. 왜냐면은 김기용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는 역시 홍기표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장고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홍기표 선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국 장고대국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었고 근데 SK엔크린의 한은규 선수는 속기에 강한 이미지 아닌가요? 그런데 또 홍기표 선수에게도 상대전적으로 앞서 있으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출격을 시킨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1국 장고대국에서는 두 퓨처스 리그 간의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자, 2국 속기는 윤준상 선수, 안성준 선수 빅매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역시 양팀 모두 선봉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엔크린은 주장 안성준 선수를 출격시켰고요. 그리고 킥스 입장에서는 윤준선 선수. 어제 사실 5국에서 윤준선 선수가 출격을 했는데 약간은 좀 긴장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바둑을 두지 못하고 패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앞선에 내보내서 그래도 본인의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는 그런 포지션을 선택했습니다. 자, 킥스와 SK엔크린 결국 3차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두 팀의 심장 싸움 어떨까요? 네, 지금은 사실 상대전적, 전력, 지명 그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정신력 승부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최대한 극한의 정신력을 보여주는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마지막에 웃을 팀은 어떤 팀이 될까요? 킥스와 SK엔크린, SK엔크린과 킥스 3차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준플레이오프 3차전이 펼쳐졌습니다. 자, 1차전에서는 킥스가 3대1 승리를 거두었고요. 2차전에서는 SK엔크린이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3대2. 자, 결국 3차전까지 왔습니다. 네, 2차전은 정말 행운의 여신이 SK엔크린에게 웃어줬다. 네. 그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 기적 같은 역전극을
펼쳤고요. 그것이 오늘 경기에 양 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킥스 입장에서는 정말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국 속기 윤준상 선수와 안성준 선수의 대결. 이번 포스트 시즌 펼쳐질 때마다 빅매치가 성사가 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주력 선수들을 앞선에 내보내야지 그래도 기선제압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것은 뭐 동시에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한 판 한 판 이어지기 때문에 기선제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팀의 주력 카드들을 미리미리 쓰는 거죠. 자, 안성준 선수는 2차전에 이어서 3차전도 2국에 등판을 했습니다. 네, 윤준상 선수와 안성준 선수는 올 시즌 이제 2번 만났고 지금이 이제 3번째 만남인데 네. 정규 시즌에서는 윤준상 선수가 승리를 거뒀어요. 하지만 플레이오프에 와서는 또 안성준 선수가 좀 안정적인 그런 내용을 보여주면서 네. 또 윤준상 선수를 꺾었거든요. 1차전 3국에서 만났었는데요. 네. 물론 상대 전적은 5대4 별 차이가 없지만 네. 최근 5국을 본다면은 안성준 선수가 4승 1패로 앞서 있어요. 그만큼 최근의 기세는 안성준 선수 쪽이 더 좋다라고 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1차전에 이은 리턴 매치. 서로가 상대를 확인하고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궁금한데요. 서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예상한 카드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윤준사 선수는 사실은 어떤 상대팀에서 어떤 카드가 나오더라도 네.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도 그 와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껄끄러워할 만한 안성준 선수를 출격을 시킨 또 SK 앵크린의 또 전략이 또 돋보이네요. 네. 윤준상 선수는 1차전에서는 3국, 2차전에서는 5국에 등판을 했고요. 자, 오늘은 일찍이 드러냈습니다. 2국에 배치가 되면서 안성준 선수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플레이오프 와서는 승리가 없어요. 윤준 네. 선수가 이제 SK 앵크린 상대로 2패, 안성준, 박민규 선수에게 패했고요. 와일드카드 전에서는 송지훈 선수 상대로 상당히 좋은 내용을 보여주면서 좀 손쉬운 승리를 거뒀었는데 이번 SK 전에서는 지금까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정규리그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포스트 시즌에서 좀 긴장이 덜 풀렸을까요? 준 플레이오프 3차전입니다. 이 한 판에 달렸는데요. 자, 킥스와 SK 앵크린 양 감독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킥스의 김혜원 감독님 준비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좀 충격이 굉장히 커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추스리셨나요? 글쎄 일단 저희 지략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사실 윤준상 선수가 좀 일찍부터 같이 이제 검토를 하느라 마지막 대국하기 전에 상당히 좀 피로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서 저의 지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5국이 시작되기 전에 잠깐 복도에서 윤준상 선수와 김혜원 감독이 같이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었나요? 글쎄요, 사국을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본인이 등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바둑을 두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오는 부담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한 판 새롭게 둔다 생각을 하고 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극복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 약간 네. 부담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윤준상 선수가 5국에서 패하면서 이제 승부는 길어졌는데요. 이 선수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는 게 중요해 보여요. 오늘 컨디션은 어때 보이나요? 그래서 일단 어제와 마찬가지로 잘 잤냐 물어봤더니 네. 두 선수 모두 잘 잤다 그랬고요. 그리고 뭐 표정도 밝아 보여서 어제 아픔을 좀 씻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윤준상 선수의 어제 마지막 대국에서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떨쳐버리고 본인의 바둑을 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윤준상 선수가 이제 안성준 선수와 대국을 펼치게 되었는데요. 예상되는 오더였나요? 예상된 오더는 아니고요. 사실 처음에 제 예상과는 조금 이제 다른 오더로 저희 팀도 짜여졌고요. SK 에너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볼 때 SK 앵크린과 킥스 몇 구까지 갈까요? 오늘 승부 예상해 보신다면요. 글쎄요. 저희가 지금 3차전까지 오면서 5대5 승부는 거의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1, 2국이 거의 뭐 5대5 승부라고 본다면 그 부분을 그 두 판을 가져간다면 글쎄 5국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먼저 1, 2국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인터뷰 감사하고요. 네. 킥스의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킥스의 김효영 감독님 만나봤습니다. 이번엔 SK 앵크린의 최규병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오늘 기분 어떠신가요? 예, 뭐 어저께 죽었다 살아나서 지금은 살아난 기분으로 좋습니다. 네. 뭐 감독님도 그렇고 선수들도 굉장히 피곤할 것 같은데요. 컨디션 어떤가요? 사실 생각보다 상당히 피곤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기사 해상을 하면서 선수들이 그 피곤함을 많이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더가 발표되었습니다. 2국에서 빅매치가 성사가 되었는데요. 안성준 선수와 윤준상 선수, 오더 예상이 되었었나요? 저는 사실 일지명의 강승민 선수가 언제 좋아서 강승민, 김지석 선수로 나올지 알고 이번 오더를 짰는데 다 빗나갔네요. 네. 네. 과연 빗나갔지만 결과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자, 오늘 킥스와 SK 앵크린 전반적으로 볼 때 몇 구까지 갈까요? 예상을 해보신다면요. 저는 기본상으로는 5대5까지, 3대2까지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국에서 결국 승부가 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승부 굉장히 길게 보시고 계시군요. 네,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SK 앵크린 2차전에서 행운이 뒤따랐는데요. 오늘도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감독을 만나보았습니다. 킥스와 SK 앵크린. 근데 선수들도 그렇고요. 이 양 감독을 만나보았는데 감독님도 또 피곤해 보이십니다. 네, 뭐 피곤도 하고 긴장도 네. 되고 특히 이제 킥스 대 SK 전이잖아요. 네. 정의업계 라이벌 매치. 네, 정말 지기 싫은 상대이기 때문에 네. 오늘 한 판의 무게감이 얼마만큼 큰지 좀 느껴집니다. 네. 자, 하루의 휴식도 없이 연달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선수들은 자신이 대국하는 것 외에도 또 팀원들의 바둑도 계속 검토를 하고 네. 계속 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할 거예요. 이게 좀 장기 레이스라서 네. 플레이오프는요. 12시부터 시작해서 늦게는 뭐 9시, 10시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컨디션 조절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순번을 좀 미리 정해두고 네. 그 시간에 맞춰서 컨디션 조절을 하고 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순번을 정하지 않아서 대기를 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다면 네. 순번을 정해 놓으면 이제 컨디션 조절하기는 괜찮습니다. 본인은 이제 몇 국에 나올지 알고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오더를 바꾸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모든 선수들이 이제 그것에 맞춰서 컨디션 조절하기 때문에 네. 갑작스러운 변경은 좀 힘들다고 봐야 되고요. 반면에 이제 정해놓지 않는 순간에는 선수들이 이제 대부분 대기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피로도는 조금은 생길 거예요. 다만 장점은 그 상황에 맞게 오더 변경 그리고 상대에 맞게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각 팀의 이제 감독들의 스타일이 드러나는 장면인데, 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알기로는 티브로드가 이제 3연패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티브로드 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알아서 컨디션 조절을 해라. 네. 티브로드의 이사훈 감독이 이제 그렇게 전략을 짠다고 들었고요. SK 앵크랭과 킥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알아도 사실 오늘 얘기를 하기 좀 힘들 것 같고. 네. 우선 이 준 플레이오프가 끝이 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작전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네요. 특히 이제 플레이오프 와서는 네. 정말 그 지략 싸움이 치열해요. 그럴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좀 정규 리그랑은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오더 제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각 팀은 이제 선수들의 컨디션이냐 네. 아니면은 상황에 맞는 전략이냐 그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장고 대국에서는 두 퓨처스 리거가 만났습니다. 한웅규 선수가 굉장히 빠른 손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최철한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을 때는 장고에서 승리를 거뒀죠? 네, 사실 한은규 선수 스타일이 저는 오히려 장고에 맞다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손은 빠르지만 스타일 자체가 되게 좀 장기전, 무난한 진행을 즐겨 쓰고요. 네. 그리고 또 실리에 밝고 운영을 잘해서 왜냐면 속기전 같은 경우에는요 수익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빠른 수익기. 네.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속기전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장고바둑 같은 경우에는 빠른 수익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운영 능력이거든요. 그런 운영 능력을 봤을 때는 한웅규 선수가 아주 괜찮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고로 출격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웅규 선수가 역대 플레이오프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6승 2패를 거두고 있고 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아주 빛났던 순간은 없었지만 플레이오프 와서는 성적이 좋다. 그것은 네. 이 선수가 얼마만큼 강심장을 가지고 있나라는 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대국전에 금토실에서 만나보았는데 편안한 얼굴이더라고요. 네, 별로 떨질 않아요. 네. 특히 SK 앵크린 진영 같은 경우에는 이영호 선수도 그렇고 한웅규 선수, 박민규 선수가 특히 또 강심장으로 유명하죠. 어제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승부에서 네. 물론 떨긴 떨었겠지만 네. 사실 바둑 내용은 아주 말끔했거든요. 네, 긴장이 돼도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너무 긴장이 돼서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느냐? 네. 아니면 집중하는데 좀 기분 좋게 작용이 되느냐? 네. 좀 다른데요. 물론 약간의 긴장감은 집중력의 원동력이 됩니다. 네. 근데 그 약간이라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이 심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수가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좌상기에서 접전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흑은 뭐 일단 나가야죠. 나가고 따라 나가고 느는 데까지는 외길입니다. 백도 이제 끊어가고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이제 안성준 선수는 이 넉점을 타겟을 시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두 점이 축으로 잡히진 않아요. 물론 장무는 되지만 네.
장문은 그래도 활용의 여지들이 많잖아요. 이곳 등 활용의 여지가 많으니까 네. 아주 이 두 점 살리는 것이 아주 급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100 촐기를 시작했습니다. 윤준서 선수 입장에서는 뭐 귀가 확실히 살아있고 그래도 흑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둘만하다. 서로 그렇게 본인이 둘만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형태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정석인가요? 많이 나오던 형태죠. 근데 이제 네. 그동안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백이 뛴 수로 이제 30초. 막아두는 교환을 하는 거였는데 네. 뛰는 이 수법도 종종 등장합니다. 아, 6, 그럼 여기까지의 수순이 정석처럼 두어지는 수순인 건가요? 네, 이제 뭐 정석이라는 그 표현이 참 이제 와서는 좀 네. 어색해지긴 했지만 네. 기사들이 이렇게 많이 아, 이 수순들을 자주 밟아 나가고 있고요. 뭐 정형화된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네. 같네요. 이 정석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 전 시대에도 계속 바뀌잖아요. 네. 계속 바뀌어왔는데 조금씩 이제 좀 진화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알파고 시대 이후에는 이제 이 장면에서는 이게 정석이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상 사라졌어요. 그만큼 아주 바둑이 유연하게 네. 유연한 발상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고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바둑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이제 국한되긴 하지만 무서운 것이다 네. 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고 있는 단계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석책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 정석책이 뭐 따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지금 한국 바둑계 자체가 이제 바둑책이 별로 안 나오고 있죠. 한편으로는 조금은 이제 아쉬운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저 포함해서 네. 기사들이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출판된 바둑책들을 보면은 알파고에 관한 책들이 가장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자, 윤준상 선수, 안성준 선수 지금 좌상귀의 형태를 그려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좀 고민을 합니다. 네, 뭐 보통이라면은 이곳을 두어서 이도를 좀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되죠. 이제 이것이 맞는 것인지, 뭐 혹은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100 촐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싸움은 불가능해요. 이도를 움직이고 싶지만 네. 백이 미는 것이 선수예요. 아, 받아야 되거든요. 네. 당장 날짜 가면은 이 넉점이 제압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잡히는 겁니다, 여기.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또 한 가지 30초. 문제는 이제 들여다봤을 때 둘, 백이 이어주는 것이 셋. 아니라 네. 밀고 나서 6, 막습니다. 7, 8, 그래서 이 한 점은 끊어갈 수는 있지만 장문에 아. 걸려요. 네. 다 봉쇄가 되는 거죠. 이것은 흙이 가면 안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안성준 선수죠. 안성준 선수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미리 길을 다 결정 짓네요. 네, 응수타진이죠. 물러서서 받으면 이제 교환 자체가 이득입니다. 네. 근데 지금 막아서 버텼잖아요. 네. 그것은 이제 이어준다면 이 교환이 아무래도 흑 쪽에서 부담이죠. 왜냐하면 네. 자충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백이 이제 이곳을 뚫고 나와서 끊어간다면은
흙이 아주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네. 30초. 그래서 지금은 이을 수는 없고 둘, 나중에는 이렇게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섯, 여섯, 그래서 일곱, 단수가 듣기 여덟, 때문에 아홉, 백도 받아야 돼요.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묘한 흑마를 보여줍니다. 아. 붙여서 재밌는 수가 등장했네요. 차단이 안 된다는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젖히더라도 이제 되젖혀서 네. 끊어도 나가면은 단수 치면 끊는과 동시에 네. 양단수잖아요. 이렇게 따내더라도 이쪽을 따내면은 패는 버틸 수가 없겠고요. 네, 지금 횟감이 30초. 없어요. 하나, 이쪽에 있지만 이건 악수라서 넷, 쓸 수가 없습니다.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일단은 밀어 갑니다. 역시 안 받을 수 없고 백은 바깥에서 막아요. 뭐 마찬가지로 이런 진행이 된다면 네. 봉쇄를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흙이 손을 돌릴 수는 없는 건가요? 여기서요. 네. 아, 근데 여기 머리는 끔찍한데요. 30초. 하나, 망했어요, 이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바깥으로 막았을 때가 조금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흙이. 네. 이때 수순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백이 뛰었을 때 사실은 흙이 실전에 찌르고 맞고 젖혀이었잖아요, 백이. 네. 뛰었을 때는 흙이 사실 찌르고 막지 않고 30초. 붙인다든지 다른 행마를 구할 때가 많아요. 네. 셋. 넷, 다섯, 그런데 이제 여섯, 안성주 선수는 이제 이 여덟. 싸움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좀 쉽게 선택을 했는데 네. 지금은 확실히 백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실시간 스코어도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좌상 형태는 백이 두텁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성준 선수와 윤준상 선수의 이국 속기대국 잠시 후에 계속 보시겠습니다. (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준플레이오프 3차전입니다. 30초. 1차전에서는 킥스가, 셋, 2차전에서는 넷, SK 앵크린이 다섯, 가져갔는데요. 여섯, 이번 일곱, 3차전의 여덟, 주인공은 아홉. 어떤 팀이 될까요? 네, 지금은 역시 윤준상 선수가 유리한 싸움이에요. 네. 이 흙이 지금 못 살아 있어요, 지금. 백이 언제든지 아. 빠지면은 잡힌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일수가 필요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백이 한 칸으로 도망갔을 때 맛보기에 걸리는 거죠. 이곳 아니면 이곳이 잡히는 형태가 됩니다. 흙이 얻은 것은 상변인데 30초. 네. 하나, 둘, 상변과 좌변은 넷, 비슷하다고 본다면은 다섯, 여섯, 석점이 제압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네. 지금 저희가 백이 좌변 있는 곳까지 수순을 봤는데요. 네. 그 이후에 안성준 선수가 한 점을 끊는 게 아니라 꼬부린 건가요? 네, 이제 역시 끊는 것은 이 자리로 봉쇄당하면은 아주 궁색해요. 네. 그래서 좋지 않고요. 그래서 꼬부리고 나서 이쪽을 다시 재차 꼬부렸어요. 네. 30초. 이제 하나, 이 부분이 선수가 돼서 셋, 사활이 걸려야지 대화가 되는 다섯, 것인데 여섯, 지금 당장 일곱, 흙이 할 수 있는 게 여덟.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교환을 시켜두고 나서 잡으러 가는 것은 단수가 듣고요. 뜹니다. 물론 어거지로 막아갈 수는 있겠지만 이 바깥도 확실하지 않는데 이 흙이 또 못 살아 있으니까 오히려 수상전이 안 돼요. 네. 잡힙니다. 그래서
먼저 살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30초. 막았을 때 또 어떻게 하나. 살리느냐. 둘, 셋, 넷, 다섯, 여섯, 훅으로 일곱. 둬야 되나요? 여덟, 그러니까 호구로 둬야 되는데 단수를 치잖아요, 백이. 네. 이을 수는 없겠네요. 네, 이렇게 살아야 돼요. 물론 아, 백이 네. 네, 단수를 치고 그러니까 이으면은 치중에서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뒤로 살아야 돼요. 그 순간 이제 이 노림을 갖는 것도 좀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백이 손을 뺐어요. 여기 있다고 백이 따는 순간에 이육이 못 살아 있으니까 30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근데 여섯, 지금은 뭐 석점 일곱, 제압 여덟, 쪽으로 갈 가능성이 열. 높아요. 4번 남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곳 하나 교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좀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두고 제압하고요. 물론 흑도 한 팩감만 있으면 여기서 팩감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을 써서 때려낸다면은 이쪽을 때릴 수밖에 30초. 없는 상황이 돼요. 백이 하나, 네. 둘, 때렸을 때. 셋, 넷, 근데 다섯, 사실 자체로 여섯, 이것을 잡으러 갈 수 일곱,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아홉, 일단은 안전 장치를 해 두었습니다. 하기가 어려워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뭐 한다면 다섯, 이런 거? 여섯, 일곱, 좀 여덟, 애매하긴 한데 네. 오? 그것은 일단 사는 것은 제압당해서 나쁘다. 네. 잡으러 오면은 그때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겠네요. 예를 들어서 근데 백이 잡으러 가면 이렇게 빠져서 잡으러 가거든요. 좀 끊는 것은 안 되죠, 흑이요. 이곳이요? 네. 네, 이곳은 이제 축에 30초. 걸리기 때문에 하나, 네. 둘, 당장 끊는 셋. 것은 안 돼요. 넷, 다섯. 그런데 이제 이런 여섯. 부분이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끊는 끊는 게 것 되죠.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곳 선수를 하고 장문 오히려 아, 이쪽 5점을 노리는 그림을 그리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훅으로 받아두었고요. 그러면 한 수에 깔끔하게 제압은 안 당했어요. 네. 나아가서 이런 곳을 뛴다면 백도 받아두어야 됩니다. 물론 30초. 이렇게 되더라도 근데 하나, 백이 괜찮아요. 셋, 결국에는 살아야 되는데 다섯, 여섯, 쌈짓 일곱, 떴어요. 여덟, 그리고 이 넉점과 열. 3번 남았습니다. 이거까지 5점이죠. 이 네. 5점과 106점은 아무래도 백 쪽이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두 파이터의 대결에서는 사실은 주도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30초. 초반 주도권을 윤준 선수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네, 지금 욕심 같아서는 이런 데 하나 들여다보고 싶은데 물론 이어준다면은 득이에요. 네. 활용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흑이 안 받고 역습을 가할 수가 있어요. 좀 축이 안 되죠. 늘어서 버티면은 30초. 이렇게 쓰는 순간에 둘, 잡혔어요. 셋, 네. 넷, 다섯, 그래서 여섯, 들여다보는 것은 욕심입니다. 여덟, 아홉, 네, 지켜줍니다. 실시간 스코어 60대 40. 네, 지금은 뭐 너무나도 편하죠, 백쪽이. 네.
자, 아까는 흑돌이 중앙에 돌 몇 개 없어서 좀 패석처럼 가볍게 처리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돌이 5개로 좀 덩치가 커졌어요. 백은 몰아가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곳 큰 자리를 선점해 가야 되나요? 네, 지금은 뭐 어떻게 두더라도 기분이 괜찮습니다. 네. 하나, 뭐 일감은 이런 데 들여다보고 셋, 몰아치는 넷. 거죠. 5, 집도 늘려가면서 이쪽에 대한 공격을 매섭게 몰아칠 수가 있어요. 네. 선수로 빠져두었고요. 그것이 아니라면 뭐 중앙 쪽에서 압박하는 거죠. 네. 뭐 자연스럽게 지키는 흐름. 근데 이 흐름보단 저는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것이 더 마음에 드네요. 이 자리가 너무 머리를 맞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30초. 하나, 이 넉점 둘, 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셋, 사실 들여다보면. 아, 5, 6, 물론 안성훈 선수가 일곱, 버리는 스타일은 절대 여덟. 아니지만 9, 자, 물어봅니다. 뭐 알파고는 버릴 것 같아요. 왠지 느낌이 네. 인공지능은 뭐 대책이 없으니까 차라리 큰 거 두면서 그 차후에 살리는 걸 노리는 거죠. 뭐 잡아가면은 계속 큰 거 두고 네. 집만 보면 그래도 15집밖에 안 되니까. 근데 물론 살릴 선택할 것 같은데 하나, 이게 너무 둘, 주도권이 대책이 셋. 없어요. 넷, 5, 6, 7, 8, 9, 자, 연결합니다. 다 살리겠다는 생각인데요. 네. 그리고 이 돌이 보기보다 힘이 좋은 것이 네. 선수성이에요. 거의 받아야 됩니다. 아, 이것도 받아야 되나요? 네, 반대로 당하면은 네. 이 돌마저도 상당히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이 백돌은 보기보다 강한 돌이다 라는 것이고요. 네. 그래도 응원군들이 또 주위에 있으니까. 안성훈 선수가 이 바둑을 좀 반전을 꾀하려면은 뭐 선수로 타결을 하고 이곳을 와서 네. 이곳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이쪽의 약점, 30초. 백돌에 대한 열분을 둘, 노리는 그런 바둑이 셋. 돼야 되는데 아, 근데 다섯, 그런 여섯. 코스가 네. 7, 8, 쉽지가 않아요. 9, 잘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거의 뭐 호구에 갖다 붙이는 이런 좀 궁여지책의 행마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물론 안성준 선수의 노림은 뭐 이쪽 선수에 있겠죠. 그럼 이제 패를 걸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패는 역시 말씀드렸듯이 30초. 하나, 흑이 부담이 둘, 있어요. 셋, 따내는 넷, 순간 잡히잖아요. 다섯, 한 번 더 두면. 6, 네. 7, 그리고 이런 바둑에서 이 귀는 백이 싹싹하게 나중에 버릴 수도 있어요. 이 덩치 커지면. 아주 큰 부담이 아니에요, 백 쪽에서. 네. 자, 지금 늘어두었는데요. 아까 백이 한 칸 뛰는 것은 상변 흑이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같은 형태는 어떤가요? 아, 지금도 왜 어지간하면은 받는 것이 정수긴 한데, 근데 여기도 30초. 급소거든요. 하나, 네. 둘, 지금은 흐름이 좋지 않기 넷, 때문에 버티는 걸 다섯, 생각해 보고 싶어요. 6, 아, 7, 8, 네, 버팁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기세에 충돌이 되겠죠. 백도 이쪽으로 가고 뭐 축이 성립이 되니까 흑이 붙여 끊는 것이 안 돼요. 다만 이제 이쪽에 대한 좀 굴복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물러난다든지. 여전히 근데 흐름은 백이 꽤나 괜찮습니다. 네. 결국 머리를 뺏기진 않잖아요. 이쪽도 한방 기분이 좋고. 30초. 하나, 둘, 셋, 굴욕적으로 연결을 해야 다섯. 되나요? 6, 7, 네,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붙였는데요. 이것도 백이 막았을 마찬가지예요. 때. 네. 뭐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거죠. 아,
연결이 가능한 건가요? 네, 백도 이곳 끊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이쪽부터 둘 겁니다. 뭐 나중에야 노릴 수 있겠지만 당장은 반대로 끊기면 백이 오히려 곤란합니다. 사실 바둑이 되려면은 젖혔을 때 뭐 이런 때 반격이 돼야 되는데 네. 이래야 뭔가 실마리가 풀리는데 네. 딱 봐도 좀 어려워요, 싸움이 흑 쪽에서. 최강으로 이제 버티는 건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과연 가능할지. 입구자만 가더라도 사실 이 석점 제압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안성주 다섯, 선수가 승부수를 여섯. 던질까요? 일곱, 여덟, 출기를 열. 두 보냅니다. 번 네. 남았습니다. 네. 그 수익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반전을 꾀하려면은 그 싸움밖에 없는데 네. 자신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늘어가자니 흐름이 너무 안 좋고 네. 좀 길게 가느냐 네. 아니면 여기서 좀 승부수를 던지느냐 셋, 그 넷, 선택의 기로입니다. 다섯, 여섯, 자. 일곱, 여덟, 어디죠? 아홉, 아, 아,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마지막까지 가네요. 자, 안성준 선수는 마지막 초읽기고요. 윤준상 선수는 초읽기 한 번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면이 약간 백이 편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네, 그만큼 안성주 선수는 지금 이 장면이 승부의 기로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것이고요. 보통 안성준 선수는 선택의 기로에서 조금 더 강한 선택을 맞아요. 하는 하나, 성향이 있던데 셋, 넷, 지금은 여섯, 지금 일곱, 어디죠? 여덟, 아, 그쪽으로. 그쪽으로요. 괜찮나요? 뭐 백은 어느 쪽으론가 단수를 치는 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하나 좀 변화도를 살펴볼까요? 뭐 치면은 일로 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 네. 이 한 점은 버리겠다. 중요한 거는 이 싸움이니까. 30초. 이것은 백이 안 되고요. 둘, 셋, 여기를 쳐두면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이렇게 이것도-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세 번 남았습니다. 지금은 집이 중요한 건 네, 아니니까요. 오히려 잡혀요, 백이. 네. 근데 문제는 이쪽 치는 게 문제거든요. 네. 최강은 이겁니다. 축이니까 뭔가 응수를 해야 돼요. 어떻게든 응수를 해야 되는데 당장 이쪽 쳐가면 이쪽 어떡하죠? 화평책을 취하네요. 이 정도면은 네. 그러니까 좀 쉽게 둔 건데 그래도 뭐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넘어는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여전히 때려냈을 때 이 패 너무 강력한 거 아닙니까? 받아야 된다면은 뭔가 지금 이 장면에서 백두 차례라는 것은 백쪽이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 네. 선수는 뭔가 안 받고 버티는 것이 없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안 받고 둔다면 중앙인가요? 뭐 이런 자리라든지 그 서로 좋은 자리예요. 흑이 뛰는 자리 그리고 백이 뭐 날일자나 지금은 두터우니까 눈목자까지도 안 받고는 버티는데 방향은 이쪽에 대한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쪽으로 갔네요. 근데 별로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네. 백이 위협을 느끼진 않을 거예요. 뭐 늘면은 사실 그때 가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가면 되니까.
30초. 하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둘, 2패가 남아있으니까. 셋. 바로 갑니까? 팩감은 뭐 이 패 자체가 백은 패 부담이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담은 적죠. 네, 좀 빠르게 승부를 걸어가네요. 부담은 비교적 적긴 한데 일단 먼저 팩감을 써야 되는 것이 머리가 아파요. 물론 이쪽 팩감이 있긴 하죠. 당장 눈에 보이는 한 팩감이 있으니까 여기서 반문을 하는 겁니다. 흙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자, 받고 나서 또 팩감을 써야 되는데 네. 좀 막수지만 네, 그곳에 써갑니다. 네. 받아야 돼요. 물론 이 자리 뭐 아주 통쾌한 자리죠. 관통을 해버렸고 이 넉점 네. 우상기가 완전히 닫혀버리니까 근데 백 넉점도 요석인 것 같은데요. 엄청난 요석이죠. 이 돌은 네. 그러니까 이 돌이 오는 순간에는 이 중앙이 갑자기 두터워지니까 네. 하나, 오히려 이쪽 백진영이 얇아질 수가 네. 있어요. 뭐 급소 그냥 가버려도 여섯, 일곱, 네, 나중에 뭐 여덟. 흑이 오히려 주도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석은 살려야 돼요. 자, 이렇고 백은 중앙에서 팩감을 사용할 수 있나요? 뭐 중앙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중앙 쓰면은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네. 다 받아주기에는 이 정도로 바꿔치기가 된다면 30초. 하나, 그래도 이쪽 둘, 그래도 셋, 이 돌이 하나 보너스 다섯, 느낌이 있으니까 여섯, 일곱, 물론 바둑은 백이 좋겠지만 흑도 적절하게 타협을 해냈다. 네. 어, 오, 계속 봤네요. 뭐 거침이 없네요. 오히려 백이 팩감을 쓴 것을 후회하도록 악수를 만들도록 응수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팩감이 있다는 거죠 일단. 네. 이제 이곳에 돌이 왔으니까 이 팩감은 되는데 네. 다시 따내죠. 여기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쓰면은 30초. 받아버리고 하나, 둘, 셋, 여차면 네. 귀도 다섯, 팩감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일단 백의 응수를 먼저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꼬부려 썼으면은 네, 여기서 꼬부려 쓰면 그때는 안 받고 잡는 자세가 약간 좀 불편해졌잖아요. 뭐 이렇게 둬야 되는데 나중에 약간의 활용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30초. 근데 이번 하나, 플레이오프 셋, 공통점 중에 하나가 다섯, 여섯, 선수들이 일곱, 왜 이렇게 초반에 승부를 여덟. 바로 보죠? 뭔가 네. 뭐 어제 사실 박민기 선수와 윤준 선수 바둑도 그랬고 거의 모든 판이 초반에 승부처가 등장해요. 하루의 휴식일도 없이 연달아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약간 좀 승부에 취해 있다? 흥분 상태다. 약간 이런 느낌도 받았어요. 뭔가 그렇죠. 기세에서 하나, 밀리고 싶지 않으니까 네. 셋, 넷, 충돌은 다섯, 불가피한 것이고 여섯, 그것이 조금 일곱, 더 빨리 여덟. 왔다. 아홉, 그런 느낌이겠네요. 급했감은 흑이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흑이 언제까지나 팩감 받을 수는 없거든요. 네. 네. 백이 두 번을 두는 건데 입구자고 이제 윤준 선수는 다음이 글쎄요. 차렷? 이렇게 둬야 될까요? 오목처럼.
아니면 이렇게 차렷을 해야 될까요? 뭔가 내 활용의 여지들이 왜냐면 이 모양을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네, 모양이 안 좋고요. 아까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그 한 30초. 칸은 하나, 둘, 여기요. 네, 셋, 그것도 좀 넷, 맛이 나쁜가요? 이거는 뭐 끼우면은 여섯. 이거는 일곱, 큰 사고 여덟, 납니다. 아, 그래서 가장 실전적으로 정말 빈틈없이 외워가는데요. 네, 지금은 정수로 보여집니다. 그 수를 조이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네, 모양도 다르게 받으면 활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좀 우직하게. 네. 지금은 빈삼각이어도 뭐 큰 상관없겠죠. 실전적인 네. 게 우선이겠죠. 마지막. 지금의 형태에서는 정수로 보여집니다. 셋.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러고 다가갑니다. 네, 3-3 형태의 이제 약점이죠. 이렇게 눌러갈 수 있다라는 것이 약점인데 근데 주위에 백이 그래도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늘기까지 지금은 뭔가 띄어야 될 것 같아요. 가볍게 둬야 될 것 같습니다. 30초. 느는 거랑 뭐 하나, 한 둘, 칸 차이인데 네. 그렇게 다섯, 큰 차이가 있나요? 여섯, 일곱, 그러니까 여덟,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렇게 늘면은 네. 백이 이제 뛸 수도 있어요. 아, 그 다음에 두면은 백이 한 발 먼저 나가잖아요. 아, 네. 근데 뛰는 순간에는 백이 여기 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 네. 막으니까 네. 여기서 있지 않습니다. 아, 100보다 한 발 앞서 나갈 수가 있겠군요. 네. 뭐 마음 같아서는 뭐 공격하고 싶은데 네. 그래도 여기에 뭐 잡긴 잡았지만 여전히 뭐 활용의 여지들은 있을 거예요. 이런 데 붙이면은 하나, 백도 응수하기 둘, 까다롭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보통이라면은 여덟. 끼워야 되는데요. 아홉, 네. 끼어 있고 뭐 날짜 정도 두면은 그때 뛴다든지. 네. 근데 지금 또 여기 급한 자리가 남아 있어서 서로 지금 눈치 싸움을 하긴 할 겁니다. 선수를 뽑기 위한. 급한 자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흙이 지킬 때 백이 바로 우상으로 향하는 것은 지금 물론 정리- 가능해요. 아, 네. 방금 그렇죠. 보여드렸던 네. 하나, 이 진행이 되었을 셋, 때 이것도 물론 크지만 다섯, 여섯, 이거 젖혀버릴 일곱, 가능성이 여덟, 충분히 있습니다. 안성준 선수도 뭔가 선수를 뽑고 싶을 텐데요. 지금 잡혀있는 흙 7점을 활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지키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보편적인 선택이고요. 네. 조금 더 치열한 선택이라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주면은 이곳 하나 젖혀두고 마지막. 막아버리는 하나, 겁니다. 둘, 셋, 끊어가면은 이제 다섯, 이런 식으로 돌려치기가 여섯. 가능하니까 네. 여덟, 아홉, 이런 형태를 구축할 수 있죠. 다음에 젖히는 것도 기분이 좋고요. 네. 아, 하지만 이제 무난하게. 뭐 가장 보편적으로 두네요. 네. 근데 거기 돌이 오면은 흙 7점이 살아나가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조금은 신경 쓰이죠 아무래도요. 뭐 당장이야 뭐 성립되진 않지만 30초. 뭐 언제든지 이런 형태는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둘, 셋, 근데 물론 넷, 지금은 뭐 축이라서 여섯, 일곱, 네. 이제 후속사는 여덟. 없어요. 아홉, 근데 이제 잡혀가고 뭐 이쪽 끊어서 활용하는 음, 그런 것 등이 가능하죠. 아, 지켜둡니다. 네, 그래서 좀 신경이 쓰였는지 아니면 바둑이 괜찮다고 느끼고 있는 건지 그쪽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시한폭탄 하나 있잖아요. 아, 네. 이 돌 왔으니까 네. 이 패가 있어요. 그래도
마지막 흑도 부담이 하나, 있지만 둘, 이 자세 셋, 평가감이 있으니까 다섯, 여차하면 네. 여섯, 일곱, 그래서 여덟, 그것이 안성훈 선수가 믿고 있는 구석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자산기 없으면 뭐 백이 꽤 좋죠. 네. 자, 막았고요. 네, 그래도 좌 쪽에서는 흑기 처리가 괜찮게 됐어요. 네. 바둑은 뭐 30초. 백이 기분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 갈 길이 먼 그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도 조금 좁혀졌습니다. 55대 45. 하지만 백의 흐름은 여전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힘있게 밀어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2017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3차전 킥스 대 SK 앵크리는 대결 2구 송기대국에서 두 에이스가 격돌했습니다. 잠시 후에 경기합니다.